234페이지요. 보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울 게 뭐냐면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 이 재고자산을 제일 먼저 배우는 이유는 내용이 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회계 처리들을 재고자산이 다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재고자산을 좀 볼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는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재고자산은 어떤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해요? 내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 중에 있거나 생산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재고자산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고자산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내가 반복적인 장사하는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갖고 있다면 재고자산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저희 해커스 경영 같은 경우에 뭐가 재고자산이겠어요? 저희 해커스 경영 같은 경우에 뭐가 재고자산이야? 책도 당연히 재고자산이죠. 판매를 목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뭐예요? 지금 저희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저희 인터넷 강의가 재고자산이라고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따라올 수 있겠죠. 제가 저번에 할인 얘기는 했었죠. 닭고기 얘기했었죠. 안 했었어요? 아, 그럼 해야죠. 자, 지금부터 우리 재밌는 얘기를 좀 볼 건데 여러분 기업의 재무 상태표를 보면은 되게 많은 게 있어요. 뭐 있을까? 현금도 있겠죠. 그쵸? 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 상태표 보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이 나온다고. 뭐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재고자산도 있을 거예요. 판매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 그 다음 뭐도 있어요? 우리 유형 자산 안에 뭐 토지나 건물, 뭐 기계장치 이런 게 있겠죠. 요거 말고도 많은 자산들이 있다고요. 이 중에서 만약에 회계 감사를 한다고 하면 저 같은 회계사들이 회계 감사를 한다고 하면 요 회사가 재무 상태표를 정말 적정하게 IFRS에 따라 작성했는지 확인해 보려면 실제로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맞는지. 재무제표에 현금이랑 재고자산이랑 뭐 여러 가지 자산이 있다는데 실제로 가서 꼭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랑 뭘까요? 현금 가서 세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 있다고 그러는데 막상 가봤더니 현금 없을 수도 있잖아요. 부루마블 캐시만 있을 수 있잖아. 현금은 가서 반드시 세봐야 된다고요. 유형자산은 뭐 확인해 보면 돼? 등기부등본 떼보면 돼요. 그 정도면 됐지. 등기부등본 떼보면 이거 나온다고요. 누구 소유인지. 그래서 이건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서 진짜로 꼭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게 진짜 꼭 하나 있다고. 진짜 중요한 게 뭐 있을까? 그렇죠. 지금 재고자산 배우니까 재고겠죠. 재고는 실제로 가서 눈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요. 기업들이 이런 경우 많아요. 회계사님, 저희 자산 진짜 많아요. 저희 이번 올해 재고자산 엄청 만들었잖아. 판매하려고. 쪽포박 공장에 박스 엄청 쌓여있잖아. 이런다고요. 그럼 저 같은 회계사들이 12월 31일자로 각 회사의 창고나 공장에 간다고. 그래서 박스 열어보라고 해요. 더 확인해 본다고. 있나 없나. 실제로 실제성을 확인해 봐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재고자산이라고요. 그래서 실제 감사가 보면 어떤 회사는 박스 엄청 쌓여있다고 그러는데 맨 위에 있는 박스 꺼내보면 안에 공기만 들어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회계사가 되고 나면 12월 31일 날 저는 뭔가 멋진 밤을 보낼지 않았는데 보통 연말과 연초에 모든 회계사들 1년차, 2년차들은 지방에 가서 창고에서 물건 세고 있다고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재고자산 이제 물건 사러 갔었는데 처음에 삼정회계법인에 입사해가지고 어디를 처음으로 재고자산 실사를 가기로 했냐면 하이네켄을 가기로 했어요. 하이네켄 맥주 만드는 회사 아니겠어요? 그때까지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맥주 세나보다 이런 느낌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같이 가기로 한 선배 회계사가 저보고 정 회계사님 차 있으세요? 차 갖고 오셔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저번 달에 합격해서 차는 아직 없는데요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어떡하지? 하이네켄 재고자산 확인하러 가면은 거기서 회사 분들이 맥주 엄청 주는데 정회계사님은 하나도 못 받아오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집에 리어카가 있으니까 리어카를 끌고 가겠습니다 이랬다고요. 가슴 매우 뛰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이네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나 하이네켄 재고자산 실사 가갖고 맥주 공장에서 맥주 바로 받아올 테니까 소세지 사나? 오늘 저녁 때 파티야? 이러고 이제 자려고 딱 누웠는데 새벽에 전화가 온 거야. 한 1시쯤에. 정혜사님 저 누구누군데요? 우리 미안한데 하이네켄은 다음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어딨어? 내가 언제 퇴사할지 모르는데 다음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일단 광명역으로 아침 6시까지 와요 그러더라고요. 광명역으로 갔어요. 탔죠. 타고 나서 차를 타고 하염없이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가 나왔냐면 닭고기 하면 할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림을 재고자산 실사 갔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딱 갔더니 제일 먼저 제가 보통 회계사 시험 붙으면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롱코트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있거든요. 뭐 도깨비에 나온 이런 코트 같은 거 입고 재고자산 실사를 가요. 딱 갔더니 거기 회사 담당자가 새로 오신 회계사분인가? 롱코트? 안 되는데. 에이 뭐 회계사님 몸이니까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오버를 떠나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시죠 하면서 이 회사의 재고자산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볼펜을 들고 딱 창고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회계사님, 딴 건 뭐 몸이야 회계사님 몸이라고 해도 볼펜은 안 돼요. 그러더니 연필로 딱 바꿔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냉동창가기 때문에 볼펜이 얼어요. 그래서 연필로 기재를 해야 된다고. 들어가서 정말 추워 뒤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들어갔더니 하림에 이제 창고에 딱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냐면 죽은 닭들이 털이 다 뽑혀갖고 이렇게 누워있더라고. 그래서 얘네들 한 100마리 정도 셌어요. 셌다고요. 세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닭가슴살만 이렇게 패킹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이렇게 셌어요. 또 한 200박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용가리 치킨 아시죠? 용가리 치킨? 용가리 치킨. 요게 또 포장돼가지고 박스로 한 200박스 있더라고요. 그것도 셌다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회계사가 되면 기말에 해요. 나왔어요. 진짜 너무 춥더라. 막 몸에 오한이 들어서 너무 춥다 이러고 있는데 회사 담당자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정회계사님 운이 진짜 좋네. 그래서 아니 뭐가 운이 좋아요? 그랬더니 야 우리 원래 알잖아. 하림, 닭고기, 닭. 우리 원래 닭 키우는데 저번 주에 AI라 다 죽였어. 원래 닭도 셋떠야 됐던 거죠. 소름 돋더라고요. 제가 조리공포증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재고자산이에요. 우리 생닭 요게 뭐야? 원재료라고요. 생산이나 용역에 사용될 자산. 원재료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뭐 있었어요? 닭 가슴살이 있었죠. 닭 가슴살 패킹된 게 있었잖아요. 요게 뭐예요? 제공품이에요. 통상적으로 영업 과정에서 생산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용가리 치킨을 닭가슴살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닭의 닭가슴살을 자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갖고 와서 튀긴다고. 그럼 닭가슴살만 잘라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영업 과정에서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이요.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있어? 제공품이랑 반제품 있죠. 제공품과 반제품의 차이는 뭘까요? 제공품은 중간에 팔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반제품은 뭐예요? 이 상태로도 중간에 팔 수 있는 걸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따라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걸리 같은 경우에 중간에 발효시켜갖고 효모 같은 게 올라온다고 누룩 같은 거 이런 건 중간에 못 팔잖아요. 그럼 뭐가 돼? 제공품. 용가리 치킨 같은 경우엔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닭가슴살만 따로 팔 수 있다고. 그럼 뭐가 돼? 반제품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용가리 치킨이 뭐가 돼요? 용가리 치킨이 요게 제품이 된다고요.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제품이라고 하거나 상품이라고 하는데 차이가 뭡니까? 상품은 다이소 사와서 파는 거고 제품은 뭐예요? 만들어서 파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재고자산을 배울 건데 재고자산은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요것만 기억하지 말고 보통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한 세트로 배워 나갈 거예요. 회사가 하림 같은 경우엔 제품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닭가슴살, 용가리 치킨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제공품, 제품 요렇게 한 세트로 된 재고자산을 지금부터 배워 나갈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여러분 토지 같은 경우엔 토지, 건물 요 부동산 같은 경우엔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뭘로 분류할까요? 토지나 건물은 뭘로 분류할까? 아직 안 배웠지만 토지나 건물은 만약 여러분이 회계사나 세무사가 되시면 기업들이 이런 거 전화 진짜 많이 와요. 돈 받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물어본다고. 회계사님 저희 이번에 저기 하와이에 땅 샀거든요. 건물이랑 땅 샀는데 요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할까요? 요거 뭘로 봐야 돼?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땅 사셨어요? 건물 사셨어요? 그럼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1단계로 이거 보유 목적이 뭐예요? 이거 물어봐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토지나 건물이 있는데 보유 목적이 3가지가 있어. 앞으로 배워나갈 건데 회계사님 왜 이러세요? 아시잖아요. 저희 부동산 매매업자예요. 왜 샀긴 왜 샀어요? 이거 샀다가 더 비싸게 팔려고 샀지. 우리 본업이 땅 파는 회사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뭐예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건 뭘로 분류해? 재고 자산으로 분류한다고요. 토지라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죠?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자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아휴, 회사님 몰랐어? 우리 리조트 회사 하와이에 땅 왜 샀겠니? 별장이랑 리조트 살려고 샀지. 어렵지 않죠?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샀지 왜 사긴 왜 사. 요건 우리가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배울 건데 유형 자산이 됩니다.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게 되면 얘는 유형 자산이 돼요. 어렵지 않죠? 세 번째로 미리 좀 할게요. 세 번째로 땅이요? 우리 회장님이 사고 싶다고 해서 샀어요. 당장 쓸 것도 아니라 가지고 요거 임대에 좀 놓으려고요. 임대. 우리 임대업도 하는 사람 회사는 아닌데 그냥 회장님이 하와이에 땅 사라고 해서 샀는데 요거 임대업 하거나 혹시나 값 많이 오르면 팔고요. 모르겠어요. 아직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거나 팔았을 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뒤에서도 배울 건데 요걸 투자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보유 목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계정으로 분류된다는 걸 좀 미리 아시면 돼요. 여러분 이 아이랑 이 아이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일단 적어 놓기만 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계정을 배우는데 이 본격적으로 계정을 배울 때 어떤 특정 자산에 대해서 얘를 어떤 계정으로 볼까를 판단할 때 제일 먼저 판단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요? 보유 목적. 보유 목적에 따라서 내가 이걸 어떤 계정으로 판단할 건지를 어떤 계정으로 분류할 건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얘기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교재를 보시면 그래서 234페이지 파란색 박스 밑에 보시면 위에 재고자산의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고자산은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여러분 자꾸 저는 정상적이냐고 그러는데 교재엔 통상적이라고 써있는데 통상적인이랑 정상적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보시면 되고 반복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통상적인이나 정상적인이 반복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여기까지 맞고 두 번째 문단 특정 자산의 재고자산에 해당되는지는 자산의 외형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산을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얘기했죠? 그렇죠? 여기까지. 그럼 그 문단 두 번째 문단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외견상 동일한 자산이라더라도 분류를 달리하는 것은 기업이 그 자산을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는지에 따라 미래 현금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에게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보유 목적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분류한다고요. 가볍게만 보시면 되고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